네, 안녕하세요. 김성철입니다. 자, 오랜만에 3부 토건 알아볼 건데요. 제가 예전부터 이 3부 토건 올려드릴 때마다 말씀드렸죠. 이거 3부 토건 같은 경우 이 작전주, 자, 확실한 작전주고 세력의 흔적이 너무 잘 보이고 이 수상한 모습들이 너무 많다. 오늘 한 번 더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금일 이 3부 토건이 왜 오르고 있어요? 자, 특징주 나왔죠. 3부 토건 오르는 이유, 이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이 부산항에 방문해서 오르고 있대요.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자, 우크라이나에서 인프라부 차관이 왔는데 3부 토건이 왜 올라요? 뉴스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가 부각되면서 오르는 거래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주가 끌어올리려고 이재료 저재료 붙여가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. 이런 거 부각시키면서 왜 올리겠어요? 팔려고 올리는 거겠죠. 자, 이 세력들 물량 팔려고 툭툭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. 뭐 어찌됐든 이 3부 토건, 자, 3부 토건 같은 경우 결국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때문에 오르고 있죠.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웃겨요. 자, 우크라이나 재건했을 때 이 3부 토건을 떠올리신 분들 있으신가요? 이 3부 토건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3부 토건 같은 경우 이 도급순위, 자, 도급순위 70위에요. 뭐 지난해 기준이라서 지금은 뭐 조금 올랐거나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별 차이 없을 거고요. 자, 시공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. 도급순위. 자, 시공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기업이 아닌데 갑자기 이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참여를 한대요. 그렇다고 이 3부 토건이 해외에서 매출을 내던 기업이냐? 해외 사업을 해본 적이 있냐? 없어요. 자, 3부 토건의 매출, 이 3부 토건의 매출의 90% 이상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어요. 국내에서. 이 해외 같은 경우 해외 매출은 1%, 자, 1%가 아니라 1%도 안 돼요. 1%도 안 나왔어요, 매출이. 그런데 갑자기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? 누군가 밀어준 거죠. 자,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, 일단 수급부터 한번 봐야 돼요. 수급부터. 자, 수급 한번 보시면 6월 15일에 이 외국인이 300만 주, 자,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써드릴게요. 이 300만 주를 가까이 매도했어요. 그러한 결과 어떻게 됐냐? 주가 급락 나왔죠. 그대로 주가가 계속 빠졌냐? 아니에요. 자, 6월 16일에 자, 외국인들이 300만 주, 이 300만 주를 다시 매수했어요. 매수하면서 주가 끌어올리죠. 자, 어제 같은 경우, 자, 6월 15일 같은 경우 이 프로그램 순 매도 1위가 3부 토건이었는데 오늘, 자, 6월 16일이죠. 6월 16일에는 프로그램 매수 순매수 1위가 또 3부 토건이에요. 이게 뭐겠어요? 지금 이 세력들이 3부 토건 주가 올려서 팔아야 되는데 이 개인들 물량 뺏어 와야죠. 이거 개인들 물량 뺏어 먹으려고, 자, 털어 먹으려고 겁주는 거예요. 이 세력들, 자, 세력들 얘네들도 비싸게 팔고 빨리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. 세력들이 이런 거 잘해요. 뭐 3부 토건이 아니더라도 이 공매도, 자, 공매도 돌리고 뭐 프로그램 매도 돌리고 반대 매매 나오게 하고 물량 뺏어 먹고 이런 거 하는 게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. 이 5월, 자, 5월 6월만 봐도 뭐 200만 주 가까이 샀다가 다음날 또 팔고 뭐 또 200만 주 가까이 샀다가 다음날 팔고 이런 모습 계속 나와요. 이게 개인들 털어먹는 과정인데 얘네 물량 다 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거래량 실려야죠. 그런데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고 있죠. 이거 지금 세력들 물량 한 번에 못 파니까 이 자전거래, 자, 자전거래 하면서 개인들 들어오게 불러 모으고 있는 거고, 자, 거래량을 높이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. 자, 여기서 호재 큰 거 하나 나오면 세력들 주가 급등시키고 다 털고 빠져나가겠죠. 이 세력들이 드리블하고 있는 거예요. 뭐 200만 주 샀다 팔았다 300만 주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다 세력들이 의도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? 자, 내가 산 주식이 갑자기 외인들이 대량 매도하면서 주가가 빠진다. 이 개인들도 겁나서 팔게 돼 있다는 거예요. 지금 주식시장이 정보력 싸움이에요. 아는 게 힘이라고 기업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어야지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제가 분석해서 영상 올려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 3부 토건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이 재건 관련주다, 뭐 정치 관련주다, 그래서 더 오를 거다, 이렇게 근본 없는 매매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할 때 하더라도 자기가 떨어져도 버틸 힘, 오르면 팔아야 할 이유 정도는 알고 가자는 거예요. 지금 당장에야 이렇게 오르니까 당연히 좋겠죠. 자,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급등하고, 자, 급락하는 과정에서, 자, 이런 과정 속에서 고점에서 매도하고 이 저점에서 사는 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.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이 3부 토건이라는 주식을 샀는데 뭐 뉴스 나온 것도 없이 막 떨어져요. 뭐 악재 나온 게 없는데 떨어져요. 그러면 당연히 불안해서 팔겠죠.
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 세력들이 개인들 물량 털어먹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 누른 거였다.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? 자,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주가를 누르는 줄 알고 추가 매수 물타기 했는데 진짜로 그대로 쭉 떨어져 버려요. 알고 보니 약재가 있었던 거죠. 그런 건 어떻게 알 거예요?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이 이 정보력 싸움이라는 거예요. 정보력. 특히나 이런 작전주일수록 더 심하죠. 현재 이 삼부토건이 재건사업 하겠다고 발표한 거, 이 MOU 한 거 진행 안 해도 이 거래소나 법적 문제 없는 거 아시나요? 애초에 이 삼부토건 인수한 기업도 이 DID. DID가 삼부토건 인수했어요. 이거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화장품 기업이에요. 뭐 이런 거 말고도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던 게 알고 보니까 뒤에서 도움을 주던 뒷배가 있었고, 아직 예정되어 있는 MOU 재건 협업이 몇 개 더 남아 있다. 주가 무조건 어느 가격까지는 오를 수밖에 없다. 이런 거 알고 있으시면은 세력들이 겁주면서 조정 나와도 안 파실 거잖아요. 이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 대충 말씀드린 거긴 한데, 이런 거 말고도 중요한 내용, 알아야 하는 내용 굉장히 많아요. 이런 자세한 내용들 정리해 놓은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이 3부 3부 토건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린다는 거예요.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매매를 할 때 하더라도 확실하게 알고 하시라는 거죠. 뭐 나는 이런 재료들 이런 정보들 필요 없고 그냥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평단가 3부토건 가지고 있는 평단가만 남겨주시고요. 평단가 남겨주시면 제 가격에 따른 이 매도 타점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고요. 다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삼부토건이 최근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. 벌써 밑바닥부터 엄청 올라왔어요. 이번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와 업무 협약 MOU를 맺으면서 주가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자리를 잡은 거죠. 바로 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인 이 코노토프시와 재건 사업 이 MOU를 체결해서 그런 건데요. 뭐 이게 아니더라도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 이르핀시와도 MOU를 체결했어요. 이것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주가를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. 어찌 됐든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는 무려 이 1200조 원이라는 큰 금액이 투입된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참여한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고, 벌써 뭐 이르핀시, 코노토프시 두 개의 도시랑 계약을 따낸 이 삼부토건도 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판단되니까 판단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겠죠. 그런데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하는 게 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전체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이 코노토프시라는 8만 명이 있는 인구 도시에 참여하는 거고, 이 이르핀시라는 소도시에 참여하는 거예요. 이것도 확정은 아닌데 이 1200조 원 1200조 원이라는 수혜를 받을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이 MOU MOU가 업무 확약이 아니에요. 그냥 약속한 거예요. 약속. 이거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 없고 이 거래소에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이 MOU를 체결한 게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딱 좋은 거예요. 그 과정 속에서 뭐 우리 이러한 사업 해야 되니까 돈 빌려달라, 빚 내고 주가 올린 다음 팔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세력들이 이러한 MOU를 작전 재료로서 많이 사용하죠. 그래서 이 MOU 체결 호재로 주가가 상승할 때 해당 기업이 이 차익 실현을 하거나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로 많이 쓰이죠. 그렇다면 이 삼부토건의 수상한 움직임 뭐가 있었을까요?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가 이 DYD인 거는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. 이 DYD 같은 경우 소규모지만 이 유상증자도 진행했었고, 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DYD가 최근 이 상상인 증권에 대출을 신청했었어요. DYD 같은 경우 이 화장품을 수입 판매하는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소형 기업인데 이 삼부토건을 인수하고 돈을 끌어오고 있다는 거예요. 이 지금 뭐 대출을 신청했다는 게 빚을 내면서도 돈을 끌어오고 있다는 거죠. 여기서 이 DYD가 대출 담보로 맡긴 게 뭐냐?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 글이 작아서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써드리고 있는 거예요. 여기서 DYD가 대출 담보로 맡긴 게 뭐냐? 바로 이 삼부토건 주식.
자, 인수한 DID가 인수한 삼부토건의 주식 100%를 담보로 맡겼어요. 자, 원래는 보시면은 1750만 주 중에 1500만 주, 자 85% 정도를 담보로 맡기고 빚을 내면서 돈을 빌렸었는데, 자 MOU, 자 호재 나오면서 주가 상승하니까 이 담보의 가치도 상승했어요. 자, 삼부토건이라는 주식, 이 담보의 가치가 상승하니까 그러한 결과 이 DYD, 자 DYD가 이 담보 주식 100%, 자 100% 원래 85%였는데 이거 변경하고 100% 다 맡길 테니까 돈 더 많이 줘, 돈 최대로 끌어온 거예요. 이게 뭐예요? 개인적인 자금이 됐든 정치 자금이 됐든 삼부토건 통해서, 이 DYD가 삼부토건 통해서 돈 만들고 있다는 거죠. 그게 아니라면 이 DYD가 이번 삼부토건 대출을 통해서 만든 자금을 뭐 재건 사업을 위해 공장 증설을 하겠다, 이런 거나 뭐 해외 개발에 투자를 하겠다, 이런 거 공시해야 되는데 그럴 확률은 적어 보이죠. 뭐 주식의 이 100%, 자 100%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, 자 여기서 만든 자금을 공적인 자금을 사용하기보다는 대량 매도 후에 이 주가의 하락이 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. 자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죠.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이 삼부토건이 건실한 건설주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주가는 쭉쭉 크게 상승할 거다, 이런 기대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. 자 그리고 삼부토건, 사실 이 삼부토건이 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를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? 일단 이 전쟁,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야 돼요. 전쟁이 끝나야 재건을 하죠. 뭐 재건 중에 다시 폭격을 당하거나 한다면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. 군인들이 눈이 계속 오는데도 제설 작업 계속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겠죠. 이 우크라이나 당국도 자 2023년에서 2025년을 전쟁 후 시대, 2026년부터 2032년을 신경제 시대라고 부르고 있죠. 자 그렇다는 뜻은 당장의 이런 MOU 체결이 당장의 수혜를 불러올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. 자 그렇다는 뜻이 뭐겠어요? 자 그렇다는 뜻은 현재의 주가 위험하다는 거죠. 물론 이 세력들의 의도가 올리고 파는 거라면 당연히 주가 오르겠죠. 그 과정에서 매도만 잘한다면 수익 챙겨갈 수도 있어요. 자, 하지만 이런 세력들의 작전주, 매도 타이밍 놓치는 순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큰 손실 가져가게 돼 있어요. 자, 그래서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이 평단가와 함께 연락 꼭 남겨달라는 거고요. 자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, 이 과거의 삼부토건이 정치인 관련주로 엮였던 적이 있어요. 자 바로 이낙연 관련주로 엮였었죠. 이 삼부토건의 대표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동생인 이계현 씨가 들어왔을 때인데, 삼부토건의 전 대표인 이계현 씨는 사실 이 삼부토건 전에 이 사만 기업이라는 기업의 전 대표이기도 했어요. 이때도 미심쩍던 부분이 많았죠. 이 사만 기업 같은 경우 부실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. 뭐 그래도 매출이 나오긴 했죠. 뭐 1년에 2,6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었는데, 자 이기현 씨가 사만 기업의 대표로 들어가자마자 한 분기 만에 무려 이 3천억 원의 수주를 가져왔어요. 엄청난 거죠. 좋게 평가받았어요. 1년에 2,600억 매출 나오는 기업이 한 분기만에 3천억을 가져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? 바로 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관계가 있었겠죠. 자 이계현 씨가 이 사만 기업의 대표로 들어갈 때 신고도 안 하고 들어가서 조사도 몇 번 있었어요. 자 그리고 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첫 불가리아 순방 때 이 동양물산 TYM이죠. 자 동양물산의 대표인 김희용 씨와 동행을 했었어요. 그리고 이 김희용 씨와 삼부토건의 전 회장인 조남욱 씨, 자 조남욱 전 회장은 절친한 관계고요. 그 뒤로 이 이계현 씨가 이 삼부토건에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. 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해서 이런 조작설이 나온 거예요. 자 이렇게 삼부토건이 국내 정치계와 연관이 깊은 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. 자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님도 검사 시절부터 이 삼부토건의 전 회장 조남욱 전 회장님과 연관 관계가 있는 것도 모를 수가 없는 거고요. 자 삼부토건에서 횡령배임건이 터졌을 때 무사히 넘어갔던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일 때죠.
이번 우크라이나 재건 건도 이 정부와 어떠한 커넥션이 있었을 수 있다,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만 정리해서 봐도 이 3부 토건 같은 경우 확실한 작전주인 걸 알 수가 있죠. 이 작전주의 끝은 어떻게 될지 다들 아실 거예요. 자, 과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엮였을 때도 그때도 작전이었어요. 작전. 그때 이제 1600% 올랐던 거 다 반납했잖아요. 그만큼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이라서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,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이 매매 타점 잡아드린다는 거예요. 자, 지금 3부 토건 이때 생각하시면서 절대 몰빵 투자하시면 안 돼요. 물론 이 소액, 소액 정도는 어느 정도 매매해볼 만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있긴 한데 절대 큰 금액 투자는 하지 말라는 거고요.